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혈당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 곳곳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별다른 증상이 없네 하고 방치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잘 알아두고 평소 생활에서 주의하신다면 당뇨병은 물론 그로 인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표적인 이상 신호 3가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조 증상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혈당이 올라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는 바로 평소보다 잦은 갈증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싶어지고 밤중에도 자주 일어나 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 당분이 많아지니까 이를 묽게 만들려고 체내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서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 없이 계속 목이 마르다면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나 요즘 물을 자꾸 찾게 되네 하고 느끼셨다면 한번 혈당을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갈증과 함께 소변 횟수가 많아지는 것도 혈당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거죠. 특히 밤중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 예전에는 없던 변화라면 반드시 혈당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계속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서 나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혈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서 나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혈당 관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거나 평소 잘하던 일을 하면서도 너무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건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아지면 당분은 많지만 세포가 그 당분을 에너지로 쓰지 못해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에서 나 요즘 자도 피곤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 이 외에도 혈당이 올라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나 긁힘이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거나 빨갛게 부어오른다면 혈당이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손톱 옆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내 혈당이 괜찮나? 하고 의심해 보세요. 또 다른 신호로는 피부에 가려움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팔이나 다리, 배 같은 곳이 이유 없이 간지럽다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진 탓일 수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이 아닌데도 피부가 자꾸 간지럽고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혈당을 점검해 보세요. 손발 저림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손끝이나 발끝이 자꾸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자거나 손이 자꾸 시린 느낌이 든다면 혈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저림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시야가 뿌얘지는 증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해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글씨를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수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하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혈당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입안이 자꾸 마르고 잇몸이 자주 붓는 경우도 혈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쉽게 번식해서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 요즘 자꾸 입이 마르고 잇몸이 아파라는 느낌이 든다면 혈당 관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나 요즘 먹는 양은 똑같은데 자꾸 살이 빠져라는 생각이 든다면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나이 들면서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니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져요. 50대가 넘으면 나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매일 먹는 흰 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보세요. 현미는 흰 쌀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부담이 덜하거든요. 또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섬유질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니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침에 샐러드를 한 접시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낯설더라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단 음료나 가공식품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달지 않아 보이는 음식도 포장지 뒷면을 보면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커피 믹스, 시리얼, 요거트 음료 같은 제품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먹기 쉬운데 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음료 한 병에 설탕이 20지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물이나 당이 없는 차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 믹스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허브차를 즐겨보세요.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독소도 배출되고 혈당이 너무 진해지는 걸 막아줘요. 운동도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몸이 당분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쉬우니까 밥 먹고 나서 1015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먹고 나서 TV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가족이랑 같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다리를 쭉 뻗거나 허리를 살살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이렇게 단 게 먹고 싶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혈당에 영향을 주고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명상을 5분 정도 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동네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수면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이 피로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단 음식이 더 당길 때가 있죠. 그럴 때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7~8시간은 푹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을 잘 자면 혈당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서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더 자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도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생활 사례와 혈당 관리의 장기적 이점.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실생활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40대 중반인 분이 계셨는데 평소에 나 피곤한 거 말고는 괜찮아 하시면서 혈당 검사를 미루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계속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혈당 수치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처럼 작은 신호를 잘 알아채고 관리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혈당을 잘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눈이 나빠지거나 신경이 손상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많아져서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안정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지고 일하면서 졸리는 일도 줄어들어요. 게다가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기분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혈당이 안정되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습관. 혈당 관리를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도 알려드릴까? 첫째,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몸을 깨우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밥이나 고기부터 먹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초콜릿이나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이나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루 한 번은 혈당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잘 먹었나?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들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와 조금 다른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